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그 소부장 밸류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 그 캐펙스 규모가 역대급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올해 못했어요. 왜냐면 전방 시장이 안 좋고 자기네들 기술이 안 되니까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고객들 수주 막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비하고 다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지금 HBM 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테일러 쪽에다가 패키징 라인 10조 또 투자한다 하죠. 그러면 삼성이 역대급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SK 하이닉스는 또 M15X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투자를 또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 자금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는. 네,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무려 23조 원 규모의 AI 반도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AI6 반도체 칩을 2나노 공정으로 제작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이거를 좀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상반기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 그러면 다 댓글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저거 빨리 접어야 된다. 빨리 뭐 저기 분사해서 저기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실제로 그러기 상태였어요. 분기당 적자가 2조 5천억씩 났거든요. 그러면 4개 분기 지나면 10조 적자잖아요. 메모리에서 겁나게 벌어봐야 그냥 여기서 돈 다 까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면 접는 게 맞죠. 사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테슬라의 큰 규모의 딜을 따왔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변수가 호재로 작용했던 네.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정도 큰 규모의 딜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애플 그 뒤로 확보했죠. 그리고 아마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칩 ASIC도 아마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이죠.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의 어떤 그 변동폭보다는 삼성전자 그 파운드리 관련된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하나의 투자 포인트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쪽도 좋아지고 있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메모리 쪽에서 이제 1등 업체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포지션을 보면 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롱숏 포지션을 되게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롱을 잡으면 삼성 숏을 잡고 이제 그 반대로 포지션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둘 다 올라가는, 같이 담는다. 네, 그래서 롱숏 포지션을 청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그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자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고, 근데 이제 가뜩이나 이제 한국 반도체 경쟁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 이유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포모가 온 겁니다. 아, 외국인도 포모가 와요? 포모가 와요. 왜냐하면 한국 비중을 많이 못 채웠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한국은 허군날 이게 거버넌스 안 되는 시장이고, 뭐 반도체 메모리라고 해봐야 저기 뭐 변동성 크고 하니까 멀티플을 많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 비중에서 보면 한국 비중이 역대급으로 낮아져 있었어요. 상반기에 보면. 근데 갑자기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한국 거버넌스 바꾼다 그러니까 갑자기 디레이팅 돼야 되는 요인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 10년 전에 PBR 0.9에서 1.5배까지 올라가면서 막 시장이 엄청 좋아지는 걸 봤잖아요. 밸류업까지. 네, 그걸 못 먹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한 번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한국이 또 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비중을 갑자기 언더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채우려면 뭘 채워야겠어요? 한국에서 반도체죠. 우리나라 지금 수출 비중의 30%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 먼저 채우는 거고, 그리고 뭐 일단 먼저 채우면 실적 나오는 것부터 채우잖아요. 비싸고 하네. 그러니까 지금 숫자 나오는 게 반도체가 제일 확실하니까 일단 거기 먼저 수급이 집중된 거고, 실제로 9월 달에 외국인들이 그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보면 4조 6천억 원을 담았거든요. 4조 6천억 중에서 반도체 포함한 테크 비중이 4.2조. 대부분 그쪽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비중을 채우고 있는 거고, 그 국내 기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을 그렇게 높게 안 잡아놨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조방문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청산하고 빨리 지금 반도체 쪽을 담으니까 이게 막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다 차트가 이렇게 솟아있죠. 올라가고 있는 네. 거죠. 근데 아직 못 채웠어요. 비중을 더 채워야 돼요. 일단 한국 시장 자체도 매력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삼성전자도 변화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에 이어서 사실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 소니가 독점을 하고 있었는데 왜 삼성이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된 건지 그 이유도 궁금하네요. 지난 7년 동안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독점적으로 썼어요. 애플이. 그래서 소니가 잘 만들죠. 근데 이제 삼성도 쓸만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일본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100에서 150이 되면 어떻게 돼요? 캐파를 50%더 증설해 줘야 되잖아요. 네. 안 해요. 아, 우리는 딱 장인 정신으로. 그렇죠. 요것만 그러니까 하겠다. 예전에 네. 일본이 그때 이제 버블 때 80년대 그 90년대 버블 때 경기 좋다고 막 투자했다가 망한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보수적으로 했던 회사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르신들이 머리 허연 이제 이사회 가시면 할아버지들 앉아서 이거 50% 수요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객사들은 짜증이 나죠. 그래서 쇼티지가 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을 200만 대 팔 수 있는데 뭐 100만 대밖에 못 팔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래처를 다변화해야겠구나. 근데 거래처를 다변화하려고 하니까 지금 대안이 삼성전자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또 스마트폰에서 경쟁이고 그죠? 막 이런 게 깨름칙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다변화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언젠간 할 거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속도가 안 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속도가 났죠. 왜냐면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자국 기업들한테 국내 투자 늘리라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참 되게 재밌는데 트럼프 1기 때 그 똑같이 했어요. 트럼프와. 그래서 막 미국 내 투자하고 뭐 중국 투자 좀 하지 말고 그랬는데 애플이 그때는 대충 개겼거든요. 개겼어요. 네. 그래서 적당히 개기고 이제 넘어갔어. 트럼프한테 좋은 말 해주고 네. 중국 시진핑한테도 좋은 말 해주고 해서 적당히 잘 했고 뭐 로비도 적당히 해서 잘 했어요. 근데 이제 팀 쿡이 착각한 게 내가 1기 트럼프 정부 때 잘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2기 때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1기 트럼프와 2기 트럼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1기 트럼프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 장악을 못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각에 있는 뭐 틸러슨이라든지 뭐 그 어르신들이라고 하죠. 공화당 전통 그 어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약간 장로회 같은 그런 분들이 트럼프를 충분히 견제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는 갑자기 뭐 SNS에서 우스꽝스럽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 약간 좀 그 인정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화당 주류를 장악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또 야당에서 또 좌석도 꽤 많았었고,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트럼프가 막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면 그때는 대충 적당히 뭉개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애플이 2기 행정부도 그럴 줄 알고 딱 했는데 트럼프가 이번 그 대선을 딱 기점으로 해서 공화당 주류를 완전히 장악했고 내각에서는 자기네들 충성파,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트럼프 시키는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장관으로 심었고요. 중요한 게 의회를 장악했죠. 하원 상원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레드 웨이브라고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권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1기 때하고 똑같이 중국에서 투자 빼고 미국 투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개겼거든요. 근데 최근에 팀 쿡이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막 손 떨면서 나와가지고 저 1,000억 달러 추가 투자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5천억 달러 트럼프 임기 내 하기로 했는데 6천억 달러로 늘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팀 쿡이 거의 사색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 내에다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제조 기반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투자를 해요? 근데 미국 내에서 제조 기반 구축하고 있는 데가 삼성 테일러 팹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쪽에 어쨌든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되고 네. 그리고 기왕 원래 쓰려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지정학적인 반사이익을 본 거죠, 삼성은. 반사이익이라고 해도 지금 네. 삼성전자에 대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 삼성의 파운드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수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대비해서 양품의 비율이 중요한 건데 수율을 못 잡으면 말짱황입니다. 그러니까 밀어주려고 해도 수율 못 잡으면 안 되죠. 인텔도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그렇게 밀어주려고 했는데 결국 기술이 안 되니까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주변 여건은 굉장히 좋다. 그런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삼성에게 달렸다.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삼성이 그래도 변화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도 하는 게 일본의 히타치의 가전 사업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 젤스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작년부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이나 AI 관련한 다양한 기업에 M&A를 하고 있는데요. 이 M&A를 하는 삼성의 큰 그림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AI 혁명이라는 게 결국 지금은 그 우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LLM 개발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챗 GPT니 구글 제미나이니 자, 그 성능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스케일의 법칙이라고 해서요. 서버에다가 엔비디아 칩 최대한 많이 넣어놓고 병렬 연결해서 이걸 이제 컴퓨팅 파워라고 하죠. 이제 컴퓨팅 파워 높여주고 양질의 빅데이터 넣어주면 선형적으로 계속 좋아져요. 언제까지 좋아지냐?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AI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서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뛰어넘는 AI가 나온다 그러면 그게 걔가 대장을 먹겠죠. 자, 그때까지는 AI 군비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몰라요. 언제 정점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일종의 인프라 사이클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번 AI 혁명은 그 LLM 그리고 이제 LLM은 언어 모델인데 이제 AI가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사람처럼 오감을 배울 거예요. 보고 듣고 네, 냄새 맡고 네. 맛보고 촉각을 느끼고 그걸 이제 멀티 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완성하는 시점. 그러니까 멀티 모달까지 완성을 하면 저는 AGI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뭐 오픈 AI의 GPT-5는 사실 AGI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진짜 AGI가 나올 거고 그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면 OS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 OS 역할을 하는 게 이번 10년의 테크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 네. AI가 이제 디바이스,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으로 다 적용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영화 아이언맨 자비스 보면 자비스를 여기 휴대폰으로 소환했다가 내가 옮기면 로봇 팔에다 소환했다가 TV로 가면 TV로 소환했다가 화장실 이제 거울을 갖다 그쪽으로 소환했다가 자 계속 소환하는데 소환하려면 여기에 머무를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겠죠. 그게 온 디바이스 AI라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온 디바이스 AI는 엣지 AI라고 하죠.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AI가 소환되는 시점. 우리가 지금 뭐 단순히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띄워서 쓰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얘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얘한테 명령을 하고 이제 비서처럼 에이전틱 AI를 구현하는 그 시대가 올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어떤 하드웨어 전반에 대한 그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일 유리한 거는 스마트폰도 많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많이 깔아놓고 자율주행차도 많이 깔아놓고 가전도 이제 AI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 다 구축해 있는 애들이 제일 유리하겠죠. 근데 삼성은 사실 인프라, LLM 사이클에서는 완전 실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AI가 디바이스로 확장되는, 그러니까 AX라고 하죠. AI가 이제 모든 현장에 적용될 때 내가 어떻게 이 구도를 만들어 놓으면 제일 유리할까? 하고 보면 일본의 이제 히타치라는 가전업체는 사실 가전이 뭐 지금 돈이 되겠어요? 중국하고 경쟁해서 뭐 안 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의 히타치를 인수해서 나중에 AI가 여기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AI가 에이전틱 AI가 되려면 결국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근데 일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해요? 삼성이 못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인수해서 그런 파이프라인,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삼성이 그 AI를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여기에다 올려서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는 영역도 사실 AI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어떤 그 건강 컨디션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영화 아일랜드 보셨어요? 그 보면 이제 복제인간 네. 때문에 AI가 복제인간의 건강 컨디션을 체크를 하잖아요. 거기 이제 주인공이 그 소변기에다가 이렇게 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AI가 요즘에 염분 섭취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신장에 안 좋거든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에이전틱 AI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AX를 구현하려면 그런 어떤 디바이스와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저는 M&A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X를 구현하기 위해 지금 네. 삼성이 열심히 그렇죠. 발을 넓히고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전자 덕분에 사실 모처럼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줬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상승을 했는데 아까 전에 AI 버블이 이제 초입이고 이제는 이게 낙수효과로 인해서 소부장까지도 갈 수 있고 그들의 상승세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그렇게 될까요? 어디까지 오시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향, 장기 우상향 한다고 해도 보통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상승장에 깡통 난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10배, 100배짜리 주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을 잘못 투자하면 깡통 날 수 있어요. 고점에 잘못 물려서 저점에 조정 때 팔아버리면 그 깡통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기 우상향하는 주식도 단기적으로는 30%씩 조정이 나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간 주식은 없어요. 계속해서. 그럼 주목해 볼 만한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 소부장 기업은 뭐가 있어요? 지금은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그 소부장 밸류체인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투자 규모, 그 캐펙스 규모가 역대급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계획했던 투자 규모를 올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방 시장이 안 좋고 자기네들 기술이 안 되니까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실제로 뭐 보통 삼성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캐펙스를 하면 한 15조에서 많게는 18조까지 투자를 하거든요. 작년에는 역대급으로 적은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파운드리 쪽에 1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투자인 줄 아세요? 5조 했어요. 5조. 5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상반기 쪽에 파운드리가 너무 업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새로운 고객들 수주 막 들어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비하고 다 투자해야 되죠. 그리고 메모리 쪽도 지금 HBM 쪽이 좋으니까 그리고 테일러 쪽에다가 패키징 라인 10조 또 투자한다 하죠. 그러면 삼성이 역대급으로 또 투자를 많이 하고 SK 하이닉스는 또 M15X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투자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미국 정부 자금 받아서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러면 그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이 움직이네요. 네, 그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선 반영돼도 일단 네.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럼 그때까지도 주가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소부장주가요, 참 투자하기 어려운 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적이 엉망일 때 사서 실적이 나올 때 팔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 실적에 이 주가가 말이 돼? 그러면서 잡고 있다가 다음 사이클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물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아마 내년부터 숫자가 막 나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잘 먹고 나와야죠. 팔아야죠. 숫자가 나올 때 차익 실현을 빠르게 네네.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너무 많이 물려 있었으니까 5만 전자, 6만 전자 이제는 지금 7만 원대에 와 있고 8만 원 예전엔 사실 10만 전자도 이야기했거든요.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타이밍까지 알면 제가 진짜 신이잖아요. 신이죠. 진짜 신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제가 그 골프장 나가면 골프 치세요? 아니요. 골프장 나가면 제가 타이거 우즈보다 못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거리하고 방향이거든요. 다 못하는 거예요. 주식도 네. 사실 방향성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거리는 타이밍이죠. 이게 언제 반영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보는데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에 있는 건 맞고요. 그래서 뭐 10만 전자가 언제 갈지를 맞추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충분히 근데 10만 전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거는 일단 파운드리 쪽에서 빅테크의 추가 수주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HBM에서 뭔가 경쟁력 회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TSMC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뒤처진 게 2나노 게이트 올라운드 같은 선단 공정도 뒤처져 있지만 TSMC의 코어스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있어요.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그 2.5D 패키징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TSMC 말고 못 하거든요. AI 반도체 하려면 그 공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삼성이 기술 컨셉은 있어요. iCube라는 기술이 있긴 한데 그걸로 아직 대체가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대체된다 그러면 10만 전자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방향성은 확실하다.
확실하진 않죠. 잘 하느냐 달려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AI 반도체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펀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잘 밀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투자 이력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지원을 받는 좀 주목해 볼 만한 AI 기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AI 혁명 시대에서 정부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뭐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모바일 혁명도 있었고 그때도 뭐 정부의 지원 육성은 중요했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요. 그때는 선수가 기업이에요. 네. 기업들이 필드에서 잘 뛸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감독, 지원자 이런 역할을 했죠. 정부가. 근데 AI 혁명에서는 정부가 플레이어예요. 왜 그러냐면 AI가 무기 시스템 적용되죠. 그럼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성패를 좌우하는 게 결국 AI 기술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드론이 무인 그죠? 그 공격하고 결국 AI 시스템 위에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AI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해외에다 의존한다라는 거는 결국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한국형 소버린 AI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플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투자를 합니다. AI 쪽에.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하고 있고 인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전 세계가 정부 차원에서 AI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버블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게 모바일 혁명이나 우리 닷컴 때 인터넷 혁명 때 비교해 보면 인터넷 혁명 때 훨씬 IT 버블이 셌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DJ 정부 들어서요. 우리나라가 IMF 그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뭐 경제가 그냥 나락으로 가 있었는데 그때 뭔가 한번 반전 트리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는 정보통신부가 있었어요. 정보통신부가 그 어떤 내각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정보통신기금. 대통령이 정말 전적으로 밀어줬고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공무원들이 정보통신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시장 정책을 같이 했죠. 그러니까 단순히 정부가 그 어떤 산업을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버블을 약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정부가 그때 DJ 정부 때랑 비슷해요. 최근에 보면 기업인 출신들이 내각에 대거 들어왔죠. 맞아요. 특히는 네이버 출신, 그죠? 그리고 지금 과기정통부 장관이 최근에 정부 조직법이 개편되면서 부총리급으로 격상이 됐죠.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가지고 있던 예산권을 일부 AI 쪽은 가져오겠다. 그리고 AI 수석이라는 신설을 했고. 맞아. 그죠? 자금을 지금 100조에서 150조로 기금을 추가로 더 펀딩한다 그러죠. 그리고 자산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져오겠다 하죠. 버블이 안 나면 이상하죠. 네, 버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소버린 AI는 이게 나중에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버린 AI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가 누구냐? LLM 기술 가지는 회사들이 제일 유력하겠죠. 그래서 LLM 기술을 국내에서 그래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X. 그러니까 네이버가 일단은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가 LG AI 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LG에서 거기가 이제 엑사원이라는 모델이 꽤 괜찮아요. 이거 두 개가 LLM, 그래도 정통 LLM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네이버하고 그리고 이제 LG 쪽은 LG CNS가 아마 그 엑사원 쪽의 비즈니스 쪽은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AI 성능에서 스케일 법칙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컴퓨팅 파워하고 데이터라고 했죠. 그러면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는 당연히 공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약간 전자정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고급 네. 양질의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활용하지 못하게 꽉 잠그고 있었죠. 왜냐면 문제 터지면 자기가 문제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대부분 그게 옛날부터 아래 한글 기반이에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하는 회사가 한글과 컴퓨터겠죠. 네, 그런 회사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데 네. AI 데이터 센터는 결국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구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 칩하고 추론용 칩은 이제 ASIC을 좀 일부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AI 반도체 쪽에서 ASIC을 제일 잘하는 회사가 비상장 회사 두 개 있어요.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처음 방문한 퓨리오사 AI. 네, 거기 이제 최근에 나온 레니게이드가 LG 엑사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적용을 하고 있고 아마 소버린 AI 쪽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이 칩을 납품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리벨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리베쿼드라는 칩이 향후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두 회사는 비상장이죠. 네. 그러면 AI 가속기 업체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뭐 그런 쪽은 일단 AD 테크놀로지, 뭐 가온 칩스, 그리고 IP를 제공해주는 칩셋 미디어. 뭐 그리고 이제 필요스 AI는 또 TSMC 팹을 써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뭐 관련된 디자인 하우스를 지금은 이제 어떤 대만의 아마 GUC 같은 회사를 쓰고 있을 텐데 향후에는 뭐 국내 에이직랜드 같은 회사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 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하반기 AI랑 반도체 시장 투자 전략이나 뭐 조언 같은 거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시장은 굉장히 기회가 많은 올해 이제 나머지 이제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인데 옛날에는 반도체 어떤 사이클이 업사이클 올 때는 대충 종목 사면 대충 다 수익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AI 쪽 비즈니스가 확실한 데 투자하는 게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도 AI 쪽에 노출도 비중이 높은 회사들을 좀 잘 선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관역은 좁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종목 간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면 개별 기업의 사업 구조나 AI 사업에 대한 비중들을 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AI라는 그 이 혁명이 과거 또 테크 혁명하고 다른 부분은 예전에 만약에 인터넷 혁명이면 인터넷 관련된 그쪽은 국가마다 거기 주도하는 기업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다 펼쳐졌는데 AI는 위너 텍스 이돌이에요. 잘하는 애가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AI 혁명의 주인공은 미국 기업이에요. 빅테크. 그래서 반드시 빅테크 투자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저는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과거하고 다른 거는 지금은 미국 비중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혁명의 주연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주연은 아니지만 존재감 있는 조연, 뭐 유해진 씨 같은 정도의 네, 그런 존재감 있는 조연이기 때문에 네. HBM이라든지 소캠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 AI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자. 특히나 삼성 파운드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서 좀 잘 찾아본다 그러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AI와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